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작금의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질풍노도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을 헤집고 다니며 우리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먹어야 할 식품 제2부의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 방송에 앞서 아직도 에파코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먹어야 할 음식 5가지 제2부의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제는 5 foods to eat if you have COVID-19.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먹어야 할 식품 5가지입니다. 글은 엠버 찰스 엘릭스가 작성하였고 킴 로즈 프랜시스가 의학적으로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먹어야 할 음식 5가지 중에서 세 번째로 아연입니다. 징크. 아연 결핍은 코로나19 환자의 감염 위험 증가 및 더 나쁜 결과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연은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아연의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눈 건강을 지원하며 면역 건강에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아연은 세균 감염의 위험을 동시에 감소시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적인 ACE2 수용체의 활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폐 조직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시 추가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연이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연 결핍 진단을 받은 경우 의사 선생님이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도록 권장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연을 섭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연은 과잉 섭취 시 독성이 있으므로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권장하는 용량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연이 풍부한 식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식품 100g당 1일 섭취 권장량의 퍼센트로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하루 아연 섭취 권장량의 41%.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70 내지 85%의 초콜릿입니다. 이러한 초콜릿은 하루 아연 섭취 권장량의 30%, 약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입니다. 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연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굴 100g을 섭취하면은 아연 하루 섭취 권장량의 73%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캐슈넛입니다. 캐슈넛 100g 중에는 아연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 수준인 53%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마씨입니다. 대마씨는 일반적으로 햄프시드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햄프시드는 아연이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서 100g을 섭취하면 거의 하루 섭취 권장량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90%의 일일 섭취 권장량이 되겠습니다.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도 의외로 아연 함유량이 높습니다. 호박씨 100g을 섭취하면 일일 섭취 권장량의
71%의 아연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71%입니다. 다음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발화된 것, 센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아연 섭취 권장량의 약 4분의 1 수준인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감염 시 먹어야 할 음식 5가지 중에서 그 4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4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패티애시드. 오메가3 고도 불포화 지방산은 뇌 건강, 심장병 및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하여 항염증 등의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지방산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특히 EPA, 에이코사 펜타에노익 애시드, DHA, 도코사 헥사에노익 애시드, 이러한 지방산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 복용을 권장하기에 앞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의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과 코로나19의 잠재적인 사이토카인 폭풍, 즉 사이토카인 스톰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 즉 사이토카인 스톰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너무 많은 사이토카인을 혈액으로 너무 빨리 방출하는 심각한 면역 반응을 사이토카인 폭풍, 즉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한답니다. 사이토카인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많은 양의 사이토카인이 동시에 체내에 다량으로 방출되면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 폭풍은 감염, 자가면역 상태 또는 기타 질병의 결과로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형의 면역요법으로 치료한 후에도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이토카인 폭풍의 징후와 증상에는 고열, 염증, 염증에는 발적, 빨갛게 되는 거죠. 및 부기, 붓는 거죠. 그리고 심한 피로 및 메스꺼움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때때로 사이토카인 폭풍은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이토카인 폭풍의 다른 이름은 고사이토킨 혈증, 즉 하이퍼사이토키네미아라고 한답니다. 하이퍼사이토키네미아. 지금까지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이러한 자료는 NCI, 즉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 미국의 전국 암 연구소에서 암 용어 사전을 검색한 결과를 참고한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조직의 세포막의 일부가 되어 염증 유발 화합물의 생성을 방지함으로써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회복 중인 사람들을 치료할 때 오메가3 지방산의 또 다른 잠재적인 이점은 기분, 불안 및 우울증을 개선하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를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우울증 이런 것도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오메가3 지방산의 치료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방이 우리 뇌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리덴 에드라는 학자가 2020년 3월 9일에 발표한 Why Your Brain Needs Fat, 왜 우리 뇌는 지방이 필요한가라는 제하의 논고에서 살펴보면 인간의 뇌는 전체 무게의 약 60%가 지방이며 그 크고 강력한 뇌는 세포의 구조적 완전성과
유동성의 균형을 제공하기 위해 일생 동안 특정 유형의 지방, 즉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모두를 포함하여 이러한 지방을 뇌에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막과 절연 위피는 특히 장쇠 지방산인 DHA와 아라키돈산에 의존하며 이는 신경세포막의 50% 이상과 수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DHA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HA, 도코사헥사에노익 애시드죠. 이것은 아다 바나도터가 2019년 5월 28일에 업데이트한 자료로서 뇌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의 90% 이상이 DHA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뇌 구성 성분 중에는 약 60%가 지방인데, 중량비로 봤을 때 60%가 중량인데, 이러한 총 지방 함량 중에 20 내지 25%가 DHA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레닉 애시드, 즉 알파-리놀렌산에서 합성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파-리놀렌산은 약 0.1 내지 0.5%만이 체내에서 DHA로 전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살펴보면 이러한 식품 100g당의 성분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치아씨드 100g 중에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6g, 즉 6%가 되겠습니다. 볶은콩, 건조한 볶은콩은 1.4g, 정어리, 통조림입니다. 498mg의 오메가3 지방산이 있습니다. 대구간유 1스푼입니다. 100g이 아니라 대구간유 1스푼에는 935mg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등어의 100g에는 159mg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23g의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들어있고 23%라는 얘기입니다. 호두 100g 중에는 9g의 오메가3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어에는 연어 100g에는 113mg의 오메가3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람이 단위가 큰데 이러한 식물성 지방은 대개가 알파-리놀렌산으로서 우리 체내에 흡수되어 DHA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DHA로 전환되는 양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산물로서 섭취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감염 시 먹여야 할 음식 5가지 중에서 그 마지막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C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면역 건강을 지원하는 항산화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동물 및 인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자료에서 살펴보면 비타민 C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내피 기능을 개선하여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감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연구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에게 비타민 C를 제공하는 것이 질병 경과 동안 회복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또한 폐렴과 폐혈증과 같은 세균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잠재적인 역할을 하지만 일부 과학계에서는 비타민 C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고도 합니다. 아직 논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비 실험 증거에 따르면 비타민 C를 복용하면 코로나19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인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살펴보면 역시 100g당 일 섭취량의 퍼센트를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구아바입니다. 생구아바는
비타민C 하루 섭취 권장량의 253%, 즉 2.53배가 되겠습니다. 2.5배 정도, 일일 권장량 2.5배 정도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서인도 체리입니다. 아세롤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1867%, 즉 아세로라 100g을 섭취하면 우리가 하루 필요한 비타민C 1867%니까 이거 보면은 18배 이상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먹어도 되겠네요. 다음 키위입니다. 키위 생거 이 또한 100g만 하루에 섭취하면은 비타민C 충족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3%. 다음 콜리플라워입니다. 콜리플라워 생거, 이것은 100g을 섭취하면 우리가 하루 필요한 비타민C 요구량의 일일 섭취 요구량의 절반 정도인 54%의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통조림은 의외로 좀 적네요. 하루 섭취량의 14%가 되겠습니다. 이 통조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조림 만들며 열 처리하면서 좀 여가가 훼손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감자입니다. 이 감자는 껍질을 포함했을 때 하루 비타민C 섭취 요구량의 13%. 다음 피망입니다. 피망 영어로 표기가 스윗 페퍼로 되어 있는데 스윗 페퍼는 피망 또는 파프리카를 영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망 또는 파프리카, 빨강, 노랑, 녹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강색 피망 또는 파프리카는 100g을 섭취하면 하루 비타민C 섭취 요구량의 1.4배인 142%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생것은 하루 비타민C 섭취 요구량의 25%, 즉 4분의 1의 섭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에파쿠팜 체험동량TV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다만 영양을 전공한 학자로서 최신 정보를 번역해서 영어로 된 정보를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